예, 동영상을 보는 학생은 문제를 독서 퀴즈를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다 푼 다음에 동영상을 켜고서 답을 맞춰보기 바래요. 예, 다 바꿨죠? 1번에 4번, 2번에 5번, 3번에 1번, 4번에 2번, 5번에 5번, 6번에 왕권 신수설. 틀려요. 7번에 3번, 8번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순서대로. 그 다음 9번에 1번, 10번에 통치론. 그래서 맞은 개수를 불러주세요. 네. 민준이 8개, 도현이 5개, 시우 8개, 다혜 4개, 금표 3개. 자, 책 못 읽은 사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저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영어가 실수 반납해서 들어갔고 뭐 어쨌든 다 안 읽은 거예요. 다음 주까지 들었어요. 네. 상미쌤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상미쌤하고 상관없어요. 통과는 7개가 통과고요. 통과 못한 학생은 다음 시간까지 숙제를 해오면 되겠어요. 이 책은 법학과 관련된 책이에요. 뭐 이렇게 어찌 보면 뭐 건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사실 좀 상당히 상식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여기에 있는 것은 사실 책을 읽지 않아도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돼요. 기본적인 뭐 상식적인 내용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요. 자, 같이 보죠. 1번 폴리네이케스의 장례를 치러줬다는 이유로 끌려온 안티고네는 크레온이 자신에게 감히 왕해법을 어겼다고 추궁하자 왕해법은 이 법을 능가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이 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신해법인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맞게 집행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 흉악범이 너무 형량을 적게 받아서 예를 들어 조두순 같은 경우 외국 같으면은 평생 감옥에서 있어야 될 그런 범죄자가 한국에서는 고작 12년 정도 받고서 지금 출소해서 살고 있죠. 그런 거 봤을 때 사회에서 분노를 한다고요. 법이 이래서는 되겠느냐. 우리가 조두순을 처벌할 때 우리가 사용한 법은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법이죠. 우리나라가 왕정이었으면은 이제 왕해법이겠죠, 이게. 그렇죠? 그러한 법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실정법이 따라야 할 조두순 같은 애를 12년을 줄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형량을 때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상적인 법을 우리는 이제 신해법이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법에 따랐을 때랑 이거를 따랐을 때랑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로 처벌하지만 법이 이래서 안 된다 해서 생각하는 법의 이상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법의 이상대로 처벌하면 좋지 않나. 근데 이거는 문장으로 돼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법이지만 이거는 사실 법의 이상이지 문장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우리가 과연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늘 생각해봤죠. 어떤 사람은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과연 신해법에 따를 때 어느 게 맞을까? 몰라요. 그렇죠?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처벌하거나 사회를 다스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문장으로 된 우리나라의 경우 실정법인데요. 어, 네, 그래서 결국에는 왕의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만 호소하는 건 신의 법인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번에 우리나라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의 것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타인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죠. 그러니까 마음껏 떠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음 거를 어, 이제 침해하면 안 돼요. 타인의 명예. 타인의 명예는 우리는 명예훼손을 두 가지로 보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뜯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민준이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막 떠들고 다닌다고 해봐요. 그러면 명백한 허위 사실에 의한 사람 죽인 적 없죠. 그러니까 명백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반대로 누가 시우가 4층 화장실 몇 날 몇 시에 오이가 4층 화장실 몇 날 몇 시 몇 초에 거기서 뭐 볼일을 봤다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해봐요. 그러면 본인 사실이에요? 사실일 수 있죠, 그렇죠? 뭐 거짓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런 얘기 떠들고 다니는 게 본인이 좋을까요? 싫겠죠. 그런 거 비슷하게 본인이 사실이지만 본인의 명예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겠죠. 누군가가 자신의 흑역사를 계속 떠벌리고 다닌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이라는 그런 명예훼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을 해요. 언론의 자유는 넓게 보장해요.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는 우리 동물농장 봤었나요? 그렇죠. 거기서 언론이 없었죠. 민주주의 사회는 제대로 된 언론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가급적이면 넓게 보장하고 가급적이면 언론의 자유를 어 진짜 심각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한 사항이 없지는 않다. 정의 여신이 왼손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을 순서대로 맞게 쓴 것은 이건 문제가 잘못됐어요. 왼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요. 오른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정의 여신상은 눈을 뜨고 있어요. 안대로 가리지 않고. 외국의 정의 여신상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정의 여신상은 안대로 눈을 가리고 있어요. 과연 어느 게 더 옳을까? 안대를 가리면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현이랑 대통령이랑 같이 법정에서 싸운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불리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 판사는 그럴 때 안대로 눈을 가리고 정의 여신은 안대로 눈을 가리고 그러한 배경을 보지 않고 그 사건만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다혜가 한 열흘을 굶었어. 열흘이면 죽나? 열흘 굶으면 죽겠죠. 한 5일 정도 굶었다고 해볼게요. 5일 정도 굶었는데 너무 배고파서 정말 살 수가 없어서 편의점에서 빵을 하나 훔쳤다고 해봐요.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배고프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돈 많은 사람이 심심해서 편의점에서 빵을 훔쳤어요. 그러면은 둘 다 빵을 훔친 행위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처벌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그럴 때는 판사가 정의 여신이 눈을 뜨고 예를 들어 배고파서 훔친 사람은 처벌을 하지 않는다든가 처벌을 한다 해도 아주 미약하게 처벌한다든가 하고 돈이 많은데 장난을 훔친 사람은 훨씬 더 세게 처벌해야겠죠. 그렇겠죠. 아니 뭐 실제로 훔쳤다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사춘기 여학생에게는 함부로 얘기하면 사실 제가 남중남고로 나와서 잘 몰라요. 그 사춘기 여학생들의 그런 감수성을. 그래서 말을 하지만 늘 조심스러워요. 혹시라도 그런 걸로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아무튼 예. 그래서 이 안대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그게 뭐 어느 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4번 법적 판결에는 정해진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문장으로 성립된 법이에요. 그래서 성문법이라고 그러죠. 예. 모든 나라가 성문법 체계를 채택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 같은 영미권 체계는 성문법보다 이제 불문법이라 해서 관습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판례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저도 뭐 그쪽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 추가로 얘기할 부분은 없지만 분명히 법적인 체계는 좀 달라요. 5번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 평가를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기는 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자유심증주의라고 그러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 판단은 그런 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증거를 놔두고 이 증거는 분명히 이 사람의 범인이라 얘기하는데 이 증거는 범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증거보다 이 증거가 더 결정적인 것 같아. 내 판단에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칼에서 사람을 찌른 칼에서는 분명히 지문이 나오지 않은 그 사람의 지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문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CCTV에는 그 사람의 얼굴은 안 나오지만 분명히 그 사람처럼 보이는 옷과 그런 뒷모습이 나왔어요. 그 사람의 특징들이 나와 있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입었던 옷과 신발 같은 것들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게 두 가지 증거라면 어느 증거를 더 높게 볼 것인가, 무죄로 볼 것인가, 유죄로 볼 것인가. 이런 증거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증거들을 잘 판단해서 이 사람의 유죄나 무죄를 판단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판사에게, 법관에게 맡기는 거죠. 그 판단을. 그게 이제 자유심증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장점은 이제 어떤 그 상황, 정상 참작을 해줄 수 있는 여지도 생기고요. 그래서 장점도 있어요. 6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쓰세요. 우리는 답은 왕권 신수설인데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볼게요. 왕권 신수설과 사회계약설, 사회계약론. 보통 한자를 잘 안 쓰는데 보통 한번 써봅시다. 왕권. 왕권 신수설하고요. 그리고 아, 사회계약론이라고 해서. 여기 제가 쓴 한자는 기본적인 한자들이에요. 여러분도 이 정도는 최소한 쓸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래야 좀 더 고급적인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반이 돼요. 아무튼 뭐 그 지금 한자 시간이니까 중요한 거는 뜻이에요. 뜻. 왕권. 왕권은 신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주장이고요. 사회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 그런 주장인데 요거는 서로 대척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왕정시대, 봉건 왕조시대 때 의 왕권 신수설을 따르면은 왕이 있죠, 왕이. 왕이 있죠. 왕의 권력을 신으로부터 받았어요. 위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겠죠. 근데 그래서 백성들이 함부로 왕에 도전하면 안 돼요. 신에 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사회계약론에 따르면은 뭐 주장마다 다른데 이제 홉스의 경우에는 이게 사회라고 해볼게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홉스의 경우에는 이제 개별 사람들이 아무런 통치자가 없고 이러면 이렇게 막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자연 상태에 빠진다. 혹은 로크는 그렇게 투쟁하진 않지만 서로 계약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중심이 하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홉스의 얘기로 해보자. 맨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중지하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서로 살기 위해서 어,
하나를 대표적으로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분쟁을 조정하게끔 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의 국민들의 계약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권력을 줄 거예요, 우리가. 그럼 권력을 줬으니까 언제든지 다시 뺏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6번의 답은 왕권 신수설이고 7번의 답은 저항권이에요. 맡겨놓은 권력을 언제든지 뺏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항을 해서. 그래서 이 저항권은 굉장히 근본적인 권리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독재자가 출현을 해서 모든 법을 다 고쳤다고요. 헌법까지. 그런 경우 있었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독일도 있었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법에 따를 때 자기의 통치 행위가 독재가 합법적이에요. 모든 법을 다 자기에 맞게 고쳤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저항하는 게 오히려 불법이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항권은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이에요. 이러한 잘못된 법, 그러니까 법으로 따지면 불법이지만 그 법 자체가 잘못된 상태죠. 그런 거에 저항할 수 있는 법보다 어찌 보면 더 근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왕권 신수설에서 사회계약론으로 넘어가는 주로 이제 로크, 루소, 폭스 이 유명한 세 명의 사회계약론인데 넘어가면서 이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요. 그때 발생한 사건들이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영국의 명예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 전쟁이죠. 그렇죠? 이러한 걸로 해서 현대 민주주의의 기반이 근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인권의 발전이 이루어지던 때였고요. 8번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죠. 행정권은 정부에 속하고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해요.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의 체계죠. 그래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서로 견제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간단하게만 보면은 국회는 법을 만들어서 이 행정부도 법에 따라야 되니까 국회가 법을 만드는 행정부와 사법부는 거기에 따라야 돼요. 반대로 사법부는 국회의 법을 해석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를 두어서 법을 폐기할 수도 있어요. 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행정부 수반이. 그래서 이러한 서로 견제하고 조화를 이뤄서 절대 권력자의 출현을 막기 위한 게 어떤 상법 분리체제예요. 왕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9번. 법을 잘 이해하려면 법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로 짝지어질 것은. 법은 뭐뭐이다라는 사실관계를 의미하는 명제가 아니라 뭐뭇을 해야 한다는 강제 규범을 의미하죠. 이건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답은 1번이 돼요. 그래서 사회계약론 10번. 사회계약론의 기틀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자유법론과 사회계약론의 체계를 잡은 책이 바로 로크의 통치론이 되겠어요. 뭐 어찌 보면 이런 책들이 현대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대 사회를 만드는 근간이 된 책들이죠. 네, 그래서 어,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책을 펴서 여기 써봅시다. 72페이지. 72페이지 보면은 여러분은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2008년 조두순이 당시 8세였던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런 조두순 사건에서 조두순은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한민국의 형법 조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쭉 넘어가고요. 읽어보세요. 마지막 문단.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법의 기본 원리이자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연 이런 파렴치한 범죄에서도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법을 수호하고 법을 가장 가까이서 적용하는 변호사라면 어떤 결정을 할지 글로 적어봅시다. 형사사건의 경우는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지 사건이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돼요. 그래서 만약에 변호사가 없이 진행한다 그러면은 나라에서 변호사를 붙여줘요. 돈이 없어 변호사 못 구할 수도 있잖아요. 나라에서 변호사를 붙여서라도 진행을 시켜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반드시 변호를 받아야 돼요. 그냥 이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조두순 같이 파렴치한 몸이 모자랐다고 변호까지 해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변호하는 게 맞는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동물보다 못한 놈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할 가치도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저번에 얘기한 적도 있었죠. 가장 어찌 보면 인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인권이 잘 보장받는 사회가 그 나머지 구성원들, 일반적인 시민들의 인권이 잘 보장받는 사회라는 거. 그런 사람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기 시작하면 점차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 이런 것도 고려해 보세요. 그래서 과연 이런 진짜 파렴치에서 정말 사회에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이런 놈들조차도 과연 변호를 받아야 되느냐. 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알고 봤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누명을 썼는데 변호를 못 받아가지고 오히려 피해자가 될 수도 오히려 억울하게 평생 옥살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죄가 있다고 판결 나기 전까지는 죄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상대로 변호를 해주는 게 어찌 보면 또 바람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양하게 생각해서 글을 써보세요. 잠시만요.